공정한 만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결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 안녕하세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MC 박선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천범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한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만화인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였죠. 네, 요즘 점점 웹툰 산업계가 발달하면서 저희 만화인들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그와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 고충을 해결할지 또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편에서는 계약서와 계약 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른 작가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정말 공들여서 완성한 작품은 네. 자식과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 저작권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작권이란 말을 정말 쉽게 접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정확하게 저작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크게 이제 저작 인격권 그리고 저작 재산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은 문학, 예술, 그리고 학술, 여기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저작 재산권은 이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와,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정말 쉽게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또 세분화하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네요.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이네요. 특히 신인 작가가 계약할 때 이렇게 용어들이 다양하면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최근 웹툰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죠. 네. 네,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면서 많은 작품들이 또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감사하게도 다양한 해외 팬분들이 제 웹툰을 사랑해 주셔서 네. 웹툰 시장이 더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외국 플랫폼과 계약하는 일도 늘고 또 웹툰을 번역하는 것도 다 일종의 계약이다 보니까 전보다 법적으로 더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네, 한국 웹툰이 수출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련 선례도 많지 않아서 조언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만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만화인 헬프데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얘기해 주신 사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번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측에서 짧은 기간에 번역가를 매칭해 주는 것이 여의치 않아 제가 직접 구한 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보는 대신 조건으로 저작권 귀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번역가에게 출판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되게 난감한 상황인데 그러게요. 변호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상황이면 참 답답하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출판 결정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선 저작권법에 따르면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짧은 퀴즈 나갑니다.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이다. O, X.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각색한 작품도 개별적인 창작물로 쳐주니까 독자적인 저작물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원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를 하되 여기서 이제 수정이나 증감을 가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번역가가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례 작가님께서 번역가에게 이 번역물에 대해서 충분한 금액을 지급을 해가지고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번역물의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로 번역가에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번역에 대한 허락을 원 저작물의 범위가 포함된 그 출판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로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출판에 대한 권리까지 위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작권 귀속이라는 용어만 보면은 그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데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께서 옆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번역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 IP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죠. 웹툰 원작의 영화, 드라마, 또 최근에는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서 굿즈나 또 쇼츠 영상까지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무한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최근 이두나, 무빙이나 이런 네.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네. 대부분 웹툰 원작인 경우가 많고 드라마랑 영화 등이 성공하면서 웹툰이 다시 역주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이렇게 웹툰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제 것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캐릭터 굿즈의 경우에는 네. 독자랑 비독자를 가리지 않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면서 오히려 웹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 같은 만화인으로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제 것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웹툰 IP의 OSMU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OSMU 어떤 거의 약자인지 혹시 변호사님 아실까요? 네. 그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의 원천 저작물로 여러 가지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찐 칭찬 나왔어. 네. 감사합니다. 와, 웹툰 기반 콘텐츠 흥행작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렇게 웹툰 IP 로열티 수익도 늘고 이는 또다시 또 웹툰 원작의 수익이 늘어나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웹툰 IP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차적 저작물 사업에 관련해서 작가님들의 고민도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찾아주신 작가님의 사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화 등 부속 계약을 거절해도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작품의 굿즈를 텀블벅 펀딩이나 개인 계정에서 개인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또 만화의 외전을 타업체와 계약 없이 포스타입 등 1인 만화 플랫폼에 판매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만약 굿즈나 외전의 개인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 예정이라는 사실을 업체와 공유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작가님의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잘 느껴지는 사례인데요. 네. 저도 덩달아 궁금해집니다. 네. 어서 솔루션을 듣고 싶네요. 네. 우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이라는 게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 승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같은 것만 아니라면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영상화 등 이 부속 계약도 계약사상으로는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그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문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회사에게 우선 사업권 내진 협상권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작가님께서는 회사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되고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에만 이제 다른 회사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저작물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한 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결정권, 2차 저작물 사업의 최종 결정권은 작가님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여부의 결정은 작가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만들어가는 거니까 조항을 잘 살펴보고 사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도 위 사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작가님의 사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게요.
플랫폼과 작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 내용 중 2차 저작권은 우선권만 소유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미팅 때 담당자님은 이게 작품에 대한 2차 저작권은 작가의 뜻에 따라서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계약했던 회사의 협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뜻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계약서 조항은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걱정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그 상대방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라는 의미라면 이 담당자가 설명해 준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제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담당자에게 회사 측에 협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잖아요. 제가 계약서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서로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네. 작은 차이가 이제 계약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네, 그렇죠. 두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가입니다. 이 협의라는 거는 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라는 거는 둘 이상 당사자들의 의사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즉 논의 후에 서로 동의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질문하신 작가님이 나중에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2차 저작물을 이렇게 제작하려면 지금 계약하는 회사도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 지금 계약하는 회사에게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만화인 헬프데스크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만화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지식들을 알아가는데요. 저도 다른 만화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주시는 정보요? 어떤 거예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바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이용하기입니다. 아, 네. 네, 법률, 세무회계, 노무,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네. 1대1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방문, 전화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필요할 때 적극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팁을 주셨습니다. 상담 신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만화인 헬프데스크 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만화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결되는 그날까지, 만화인들의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주는 구해줘! 만화인 헬프데스크. 다음에는 또 유익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